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의 일부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아니, 누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집도 못 얻고. 들으신 것처럼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건데요. 문승준 기자, 이 대통령이 채무 탕감을 얘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난해 10월에도 한 번 빚지며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금융위원장에게 자영업자 이 부채 탕감을 세게 하라고 지시했다가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또 빚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빚 탕감을 비판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선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이 선동 발언에 대해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고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대중교통비를 아끼고 먹는 것까지 줄여가며 투잡, 쓰리잡을 뛰며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은 무엇이 되느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의 자본을 무너뜨린다며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된 건 공직자들의 술자리 관련 당부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두고도 오늘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떤 발언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다 들어놓으면 좋겠는데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꼭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에요.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광주 소방관 사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자기들 놀이객감 비슷하게 유흥 대상으로 쓴 최악의 갑질이다 이렇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안수사건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 최병훈 의원님.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채무자들에게 빚 탕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아마 그런 정치적 메시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어려운 사람 편이다 뭐 하는 것을 그런
그 서사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게 뭐 부동산 세금 올리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죠. 부동산 세금 올리는 문제는 또 그건 그거대로 이제 별도로 본인은 뭐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개로 이제 뭐 그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 비탄감 문제는 뭐 처음 발언도 아니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반발도 일리가 있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한번 만약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빚을 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비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소위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닌가. 뭐 도덕적 해이라는 우리가 추상적 표현으로 자꾸 설명을 해서 그런데, 빚을 누구한테 얻었는데 못 갚는다. 못 갚을 빚은 사실은 그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일반화해서 자, 빚을 못 갚는 사람은 탕감해 주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정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그 채무자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자본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이 그 장기 연체 채무자한테 뭐 탕감해 주자, 이거는 기본적인 그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원리, 이거와 저는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덕적 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주빌레 은행이라고 장기 연체 소액 이런 악성 채권에 대해서 소각하자, 이러한 실제 운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에 이제 연장선이라고 조금 보여지고, 어쨌든 이러한 제도가 지금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과거에 한번 장기 연체 소액 채무 이렇게 이제 빚을 채무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전체 평균 금액이 겨우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400만 원 이 빚 채무 때문에 카드도 못 만들고 뭐 계좌도 못 만들고 하니까 사실상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 장기 연체 소액 채무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채권을 이렇게 이제 소각을 해주면은 오히려 사회적인 편익이 늘어난다. 이러한 뭐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뭐 그 빚 탕감, 그러니까 빚 탕감이라고 해서 어감이 좀 센데 약간 이제 채무 조정, 장기 연체, 악성 채권, 채무 조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